약간 신기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경기도민 아니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그걸 쓰려고 많이 하다 보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 시장 같은 것도 상품권 같은 거 많이 쓰면서 활성화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는 화폐일까요? 경기도에서 실제 돈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청년배당을 받으면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획담당관 소속 임진 사무관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한 세 차례 강의 중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기 지역화폐 발행 형태를 기억하시나요? 지역화폐는 종이, 카드, 모바일 등 세 가지 형태로 발행되고 각 시군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개 시군이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의 관리 운영 체계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의 추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성공적인 플랫폼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보장함으로써 그 지역이 지닌 유무형의 가치와 다양한 혜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가 담긴 카드 디자인은 물론 관리 계정, 손수금 관리 체계 등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구성원 간의 강력한 커뮤니티의 도구로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해 자영업 점포의 매출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현장 할인, 캐시백, 쿠폰이나 포인트 결제, 단골 할인과 같은 고객과의 마케팅 접점을 넓혀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화폐의 활용 범위가 각종 의사결정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복지 등 각종 정책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축한다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사용 대상별로 특화된 카드나 정액카드, 지역 축제 카드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플랫폼 내에서 도민이자 소비자인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다양한 제휴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도 지역화폐 플랫폼은 지역의 차별적 가치를 보장하면서 유용성과 보명성, 편의성을 갖추도록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 8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경제와 복지의 연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구축합니다. 시군의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설계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정책이나 특색을 반영한 특화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발행 목표 기간 내에 모든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뉴얼 정립이나 시스템 구축은 물론 나아가 고객센터 설치나 전담 인력 배치까지 마무리되어야 하겠죠. 행정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정책수당 지급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지역별 혜택을 담을 수 있는 우대 가맹점 모집이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지역화폐 우대 가맹점에는 홍보나 노출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어야겠죠. 가맹점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공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자영업자는 마케팅을 펼칠 수 있고 소비자는 카드의 발행에서부터 사용 후 소득 공제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의 제로화를 실천합니다.
필수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 보안과 동의,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콜센터 운영 등 맞춤형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고객 불만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의 4가지 추진 전략과 8가지 실행 목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지역화폐 플랫폼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은 크게 코어 시스템과 부가 서비스 시스템, 대외계 채널과 웹포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코어 시스템은 회원 관리와 카드 발급 및 승인, 정산 등 카드 결제 전반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부가 서비스 시스템은 쿠폰, 스탬프, 포인트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대외계 채널은 은행망과 온오프라인의 결제망을 연결하는 채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웹포탈은 시스템 운영과 사용자와 가맹점에 제공되는 포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은 주요 요소별로 특화된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됩니다. 지역화폐 기획에서부터 발급, 충전, 결제, 정산, 나아가 각종 혜택 부여 등 모든 프로세스별로 세부 매뉴얼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운영 대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특화된 매뉴얼이 각 시군에서 정책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전력과 목표 설정, 운영 시스템 구축까지 경기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실제 사용하게 될 주체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 점이 관건이겠죠. 사용자와 가맹점, 그리고 각 시군의 입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시군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지역화폐의 지급액, 사용액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취할 분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 수집을 통해 정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포털을 활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통계도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청년 배당이나 산후조리비 등 정책 수당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가맹점 모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책 수당의 지급과 사용 현황은 물론 나아가 각종 내역들을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쉽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을 텐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는 각종 데이터 역시 상당한 가치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민 행정이나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활용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엔 사용자 입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차 강조드렸던 것이 있죠. 지역화폐가 과연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 수 있을지, 모든 건 오롯이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인데요.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편의를 제공받느냐일 것입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결제용 IC카드와 모바일 앱이 연동되어 다양한 편의가 제공됩니다. 먼저 은행 계좌와 연결하여 지역화폐를 충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과 잔액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며 충전, 환불은 기본이겠죠. 소득공제 신청도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또 번거로워서 놓쳤던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카드와 연동된 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의 정보도 알 수 있는데요. 가맹점 정보가 GPS 위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도정에 따라 각종 복지수당이 많이 늘었죠. 복지수당의 사용과 잔액관리,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카드와 연동된 앱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지역화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시장에서 쓰는 거?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앱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 할인 쿠폰도 딱 뜨고 이러니까 이미지도 좀 달라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올해 청년 배당을 받게 됐는데 그게 100만 원이에요.
사실 주로 가는 곳에서는 지역 화폐를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에 맞춰서 사용처를 조금 더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올해부터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씩 지급된다고 들었어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니까 어느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쓸 수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경기도와 시군에서 제공하는 지역 축제나 정책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맹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인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인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고 부여받은 아이디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결제된 금액은 이틀 뒤 자동 정산되어 가맹점주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홍보, 마케팅이 수월해지고 그 영역도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동안 별도의 비용을 들여 민간 플랫폼을 사용해왔다면 이제는 경기 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가맹점 홍보나 할인 쿠폰, 적립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하던 게 전단지 돌리고 테이크아웃 할인하고 적립 쿠폰 드리고 그런 거였는데 온라인에서 홍보나 마케팅을 하고 싶어도 절차도 복잡하고 어디 맡기자니 비용도 많이 드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지역 화폐랑 연결돼서 비용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참고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어요. 공간의 한계로 인해 쉽게 시도할 수 없었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마케팅도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공동으로 기획한다면 상권의 유입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인들에게도 각종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각종 매출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텐데요. 플랫폼이 실질적인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용성과 편의성, 범용성을 지닌 플랫폼 구축이 하나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화폐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서민 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보다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플랫폼을 넘어 각 시군에서 지역 가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 화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확장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수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경기도 수의사협회와 같은 단체 등과 제휴해서 반려동물 등록자에게 지역화폐로 결제 시 진료비나 예방접종 쿠폰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본다면 골목의 소형 서점을 살리기 위해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각 시군의 골목 서점이 힘을 합쳐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행정과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합니다. 각 시군에서 급식카드와 같은 복지카드도 지역화폐로 전환해 볼 수 있습니다. 급식카드라는 디자인 탓에 수의 아동들이 사용을 주저하고 사용률이 저조하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 경기 지역화폐로 전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가맹점 확보로도 이어져 중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취약한 지역 내 농민들을 위해 지역 주민이 쉽고 편하게 내고장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카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관광 카드, 책 테마 카드, 유 헬스케어 카드, 한류 스타 카드 등 지역 특성에 활용한 관광 카드를 각 시군이 정책 결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확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나 중고생 무상교육 지원 등을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 대상 지역화폐로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잘 활용된다면 그 효과도 상당하고 연계 방안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민의 애정과 관심으로 경기 지역화폐가 더욱 알차고 더욱 사랑받게 되길 바랍니다. 플랫폼의 세부 운영 방법과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친 강의가 경기 지역화폐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지역화폐가 모두 다 잘 사는 포용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